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벌써 1월 20일입니다. 와, 시간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새해도 지나고 조금은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추운 건 싫어하시지만 겨울 스포츠는 또 좋아하시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 열심히 즐기다 왔잖아요, 겨울을. 네. 아, 어마어마했죠. 네. 네. 제가 정말 스키를 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네, 여전히 저희는 이제 브레이크 없이 빠르게 활강을 했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담은 그만하고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볼까요? 네, 144화 수집벽을 유발하는 책입니다. 네, 제목부터 아주 그냥 좋은 책을 추천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렬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제 뽑고 나서 지연 작가님이 사실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 가져오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아유, 엄청 이쁜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집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 눈에 예쁜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꼽게 되는데요. 작가님 혹시 갖고 계신 수집벽 있으세요? 아니면 모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는 해외여행 다닐 때 어떻게든 엽서를 그렇게 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볍기도 하고 사기도 편하고 어느 나라에 가면은 프랑크푸르트 폰트가 이렇게 딱 들어간 이런 엽서 같은 것도 조금은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히 또 갖고 싶은 맞아요. 욕구가 있어서 엄청 많이 모았다가 최근에는 좀 줄였습니다. 항상 페어에서 조금씩 풀어주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사오신 엽서들 저 그거 정말 잘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어 때 맨날 엽서 가져오면 지연 작가님이 내가 먼저 사야겠다. 그래서 예쁜 거 막 골라가시고. 그럼요. 여러분들도 예쁜 걸 골라가시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쇼핑을 한답니다. 이제 포스터 카드를 계속 보고 싶어서 구매한 건데 저의 방의 벽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 붙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후로는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저는 여행 갔을 때 뭔가 모아오거나 요랬던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금세 흥미를 좀 잃는 타입이어가지고 오히려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렸을 때 좀 취향 수집 같은 거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취향을 수집하는 네, 건가요? 약간 저런 취향도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영화 감독들의 영화를 좀 수집하고 이제 몰아서 보는 편이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뭐 왕가희 감독 영화들을 이제 한 두세 편 정도 연달아서 보던지 아니면은 뭐 이터널 선샤인 같은 그런 로맨스 영화, 좀 슬픈 이별 영화도 이제 취향에 맞춰서 이제 한껏 몰아서 보고 또 다른 취향으로 넘어가고 약간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런가요?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감정 소모도 엄청 나더라고요. 뭔가 너무 몰입해서 보게 되니까 그 감독의 취향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타입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소품들도 모으시는 거 있으세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사할 때 오늘의 집 보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제가 오늘의 집에서 최근에 20몇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족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이 실생활에 닿아 있다 보니까 데스크테리어라든지 인테리어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연 작가님은 요즘 모으시는 거 없나요? 저는 그냥 제가 썼던 소품들을 가끔 한두 개씩 모아두기는 하는데요. 정말 뜨거운 여름날 마셨던 맥주병 하나 그거 씻어가지고 말려두기도 하고 제가 다도의 닭이를 너무 좋아해서 찻잔, 개완 막 이런 거 비싼 취미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 취미여가지고 잔소리를 한껏 듣고 지금 멈췄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저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이제 책 추천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로스트 포레스트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작년 12월에 열렸던 퍼블리셔스 테이블에서 구매한 책이고 앤눈북스에서 이제 출간한 동화책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알렉산드라 드보르니코바 작가님이 낸 책인데요.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러시아 작가님인데 그래서 책 이제 조사할 겸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림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림은 뭔가 되게 몽환적이고 수집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네. 표지에 보면은 뭔가 되게 높은 이제 침엽수라고 하죠. 네. 침엽수 위에 어떤 여자가 붕 떠 있고 그 위에 달까지 이제 금색 후가공이 들어간 무척 비싼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딱 들었는데요. 네. 내용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어떠한 미상의 나라는 존재가 숲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이제 버섯을 채취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길래 호런가?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친구는 어쩐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숲에 계속 들어가다가 네. 결국 길을 잃고 한 오두막을 찾았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거기에서 잠이 듭니다. 또 그 와중에 범죄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러다가 그 소녀가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네. 한 어떤 여자애를 만나요. 숲에서 나오고 자란 듯한 숲에 있는 모든 영혼과 혹은 동식물과도 대화를 하는 한 소녀예요. 되게 몽환적인 캐릭터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어울리고 놀면서 덕분에 나도 숲의 언어를 이해한 듯했다. 약간 이러한 얘기가 나오다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한 꿈을 꾸다가 네. 가끔 다시 만나기 위해서 숲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만나지는 못하는 그러다가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나을 수 없는 어떠한 병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 그 소녀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픈 거를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준 그 다음날 의사가 갑자기 신약이 개발됐다면서 병이 치료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날 이후로는 근데 숲의 소녀를 만나지 못하고 숲의 영혼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과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고 숲은 영원한 나의 안식처이다 라는 내용의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캐릭터인 나와 숲의 소녀가 이렇게 저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그림이 그려질 줄 알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작가님이 그리신 이러한 포레스트 정말 이제 숲이라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그냥 다양한 그림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얘야, 이 캐릭터가 얘야 라는 이런 그림상으로의 구분은 되지 않는 듯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상상력을 되게 유발하는 예를 들어서 숲에 있는 동물들과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곰을 껴안고 있는 그림이라던가 그런 게 상상력을 되게 자극하는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네. 동화 같은 이야기랑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그림 때문에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을 이제 수집하듯이 구경을 했는데 네. 이 내용이 사실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보시면 아마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이 옛날에 숲에서 경험했던 거를 까먹을까봐 이제 책으로 남기고 싶기도 했고 이제 아팠던 거를 완치했던 경험 중에 이러한 실제 본인이 경험했던 일 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거를 동화책으로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작가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안에 들어간 일러스트를 봤는데요. 진짜 몽환적이기도 한데 뭔가 색채가 엄청 비비드하거나 화려한 색채가 아닌데도 되게 광활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약간 밤의 숲 느낌이 더 크긴 한데 네. 글씨는 또 금박으로 해서 무척 이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주인공들이 흰 긴 머리의 여자분도 있고 약간 붉은색 머리의 여자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뭔가 숲속에 등장하는 그런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부분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책이 아닐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표지부터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시리즈로 모으고 싶은 그런 일러스트 집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집벽을 유발하는 책으로 이 그림책을 가져왔고요. 네. 이번엔 지연 작가님 책 추천 들어볼까요? 저는 수집벽이라고 했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문학전집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어쩔 수 없죠. 기억나시죠, 작가님? 네. 책장의 반 이상을 같은 높이, 같은 크기, 같은 무거운 양장제본으로 둘러싸여가지고 한 권을 빼내기도 힘들 만큼 좀 빽빽하게 넣어두잖아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 취향도 있으셨겠지만 대부분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책장에 꽂아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저는 그때 안 읽었어요. 무거운 양장제본의 문학 전집을 잘 안 읽었고요. 그쵸. 어렸을 네. 때는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 네. 그 글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양장제본이기는 하나 좀 다양한 작가의 일러스트와 이야기로 꾸며진 동화 전집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동화가 재밌죠. 네, 그래서 그때 봤던 동화 전집을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구입해가지고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오. 너무 좋더라고요. 오. 옛날 생각이 나요. 전 그리스 로마시나. 저 그거 다 샀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이렇듯 약간 좀 한동안 완독해야지, 읽어야지 했던 어렸을 적 전집 중에서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마주한 새로운 표지와 분위기의 책이 바로 밀라 쿤데라가 짓고 이재룡 님이 옮기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알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작가님? 저는 뭔가 되게 긴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느낌? 이게 실제로 어쨌든 체코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읽으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 되게 재밌었어요. 정확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체코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의 장편 소설인 이 책은 1984년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자유로운 외과 의사 토마시와 운명적 사랑을 믿는 종업원 테레사, 철저히 자유롭길 바라는 화가 사비나, 그리고 사비나의 애인인 교수 프란츠까지 4명의 주인공이 서로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네. 표지가 약간 회의 베이지색으로 바탕이 채워져 있고요. 무지개 홀로그램 박으로 책에 프랑스어 원제가 쓰여져 있고 간단한 라인 드로잉에 강아지 얼굴이 들어있는데 표지가 무척 예쁘고 눈에 띄어서 좀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의 책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한국어 제목보다도 이 프랑스어 제목이 먼저 보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왜선가? 저도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글지만 작가님 지금 책을 보고 계시는데 뒷표지에 내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만 외쳐요. 사랑이 전부다. 나는 오랫동안 싸울 거다. 끝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되게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벼움과 무거움이란 이분법적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출판사의 소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책의 제목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제목이 소설을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읽고 나면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인간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사랑의 형태를 인간의 한계까지 다다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출판사의 소개와도 더불어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1988년에 카우프만이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집벽이란 단어에서 저는 이 밀란 쿤데라의 작품을 왜 떠올렸는지는 사실 굉장히 의외였어요. 저도 바로바로 떠올렸었는데 4가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자유로울 수 있나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표지와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읽어서 오래돼서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자 캐릭터 중에 네. 조금은 성질이 조금은 나쁜? 어떻게 보면 예민한 여자 캐릭터가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캐릭터와의 파트너 남자가 또 너무 무신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여자의 행동이 삶을 되게 가볍게 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은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태도가 그런 거고 그 냉소적인 남자 캐릭터야말로 어쩌면 인생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가 아닌가? 추후에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가볍고 무거운 거는 참 상대적인 거라 책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저도 글지마 작가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담이기는 하지만 그런 인간관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질이라든지 그런 네. 형태의 사랑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는 그런 형태의 사랑이었구나, 그런 형태의 형질이었구나라는 게 조금씩 보이기도 했는데 정말 단편적인 것보다는 좀 다양성의 의미를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집벽을 유발하는 책으로 아주 정말 알맞은 책들을 가져온 것 같은데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수집벽이라고도 하지만요. 사실 좋아하는 책들을 또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좋아하는 책들인 거죠. 네, 수집벽도 좋아하니까 모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으시는 거 좋아하는 게 있는지 주제 같은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모을 수가 있어요 하는 것들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